이번 교환은 중급 문법이죠. 을텐데를 활용한 교환입니다. 자,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자, 을텐데를 이용하여 걱정 표현을 할 수 있다. 을텐데를 이용하여 나의 추측을 전달할 수 있다. 자, 나의 추측을 전달할 수 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어떤 문법으로 학습 목표를 구성할 때는 앞에는 그냥 문법을 넣으면 되고요. 뒤에 부분을 구성하기 어려울 때는 그 해당 단원의 과제 그 해당 단원의 전체 학습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넣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나의 추측 요거는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도입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복기 이렇게 간단하게 뭐 쓰셨는데요. 뭐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괜찮고요. 우리 어제 뭐 배웠어요? 느라고 배웠어요. 느라고 무슨 뜻이에요? 원인이요. 자, 요런 식으로 하는 그 활동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별로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법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 문법의 의미에 대한 지식 여부를 판단하는 질문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문법을 실제로 활용하는 문법을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의사소통 상황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질문이 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라고라는 그 문법을 넣어서 실제 문장을 만들어서 질문하고 또 대답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지 그냥 단순히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알아요? 네, 알아요. 원인이에요. 이런 것은 별로 좋은 질문 활동은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을텐데 문법 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상황을 주셨네요. 자, 선생님이 집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럼 엄마가 생각해요. 힘들 텐데 과일 깎아줘야지. 이거 엄마 생각이죠. 이때 을텐데는 추측을 나타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어떤 문장이나 상황을 주고 하는 건 좋은데 일단 첫 번째 몇 가지 상황이 한 두세 가지 상황을 줘야 돼요. 그냥 한 문장으로 주면 학생들이 이게 뭐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저 문법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장을 줄 때는 두세 가지 문장을 주고요. 두 번째, 추측을 나타내요 라고 하면 뭔가 2%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문법은 아주 많습니다. 뭐 을 거예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는 것 같아요. 얘도 추측이에요. 그리고 뭐 get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러면 얘도 추측인데 얘랑 뭐가 다른지 그런 거를 얘기해야 되겠죠. 얘는 을 거예요, 는 것 같아요. 얘들은 이걸로 그냥 문장이 종결되지만 을 텐데는 문장 사이에 넣잖아요. 그래서 을 텐데의 의미를 그냥 추측이라고 하기에는 몇 퍼센트 부족합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제가 을 텐데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 뒷부분에 맞아 이렇게 보고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 작성자께서 상황을 하나 더 주셨네요. 네,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아이고, 네, 상황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추측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PT 예문을 깔끔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눈이 와서 추울 텐데 오후에 비가 올 텐데 배고플 텐데 을 텐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장을 넣으셨는데 요게 을 텐데 하고 그냥 끝나요. 이런 거는 예외의 경우라서 요거는 나중에 보여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문장 사이에 들어가는 형태를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작성자께서 다른 문법과 비교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는데랑 을텐데랑 비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는데는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뒤에 나온 말을 시작할 때 사용합니다. 을텐데는 현재나 미래 상황에 대해 말하는 사람의 추측이나 걱정을 표현합니다. 했는데 조금 몇 퍼센트 그 설명이 부족합니다. 요거를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환 작성법 수업을 할 때에는 교환을 작성하는 스킬, 방법도 필요하지만
그 문법을 어떤 식으로 교수하고 가르치는지 이런 것도 좀 배워두는 게 좋고요. 제가 틈틈이 각 문법의 어떤 미묘한 의미 차이, 유사 문법과의 미묘한 의미 차이랑 교수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 을텐데가 지금 어려운 문법을 선택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이 을텐데랑 비슷한 범주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이 을까봐 을테니까가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비가 올 거예요, 비가 올 거예요, 비가 올 거예요. 이건 다 추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냥 추측으로만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한 게 추측에 포함되는 게 아까 는 것 같아요, 을 거예요, get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그런 것들보다는 사실 을까봐 을테니까 을텐데 요 세 가지가 더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하는 데 들어가는데 모두 추측인데 근데 뒤에 오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죠. 비가 올 거예요. 그래서 아어서가 연결되면 요거를 을까봐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여기에서 비가 올까봐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라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을까봐를 문법의 의미를 굳이 설명하자면 뒤에 후행절에 어떤 행동을 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을까봐의 선행절의 내용을 걱정하기 때문에 후행절에 어떤 행동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을까봐가 걱정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주로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을테니까가 있는데 을테니까는 을 거예요 플러스 니까예요. 을까봐는 아까 을 거예요 플러스 아어서예요. 니까와 아어서의 차이가 또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 복잡해지니까 제가 쉽게 말하겠습니다. 니까는 뒤에 이렇게 명령형 청유문이 올 수 있어요. 뭐뭐 세요, 뭐뭐 합시다. 명령 청유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을테니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추측인데 비가 올 거예요. 그래서 뭘 할 거야? 뭘 합시다는 거지. 뭐 명령 청유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 테니까 이거는 이제 을테니까로 바뀌겠죠. 비가 올 테니까 우산 가지고 가세요. 비가 올 테니까 우산 가지고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의 을텐데는 을 거예요 하고 는데가 결합한다고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는데가 중요한 게 어렵습니다. 는데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뭐 배경, 상황을 얘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은니까처럼 이유를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는데가 좀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을 테니까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올 텐데 우산 가지고 가세요. 비가 올 텐데 우산 가지고 갑시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법을 가르칠 때는 제가 교환 작성에서 어떤 문법을 가르칠 때 항상 문법을 노출하고 도입부에서 또 뭐 관련된 문법을 노출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상황이나 여러 가지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의미를 설명하고 조합하고 뭐 이런 단계들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때로는 어떤 문법을 가르칠 때는 오히려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보다 그 전에 배운 문법을 활용해서 그 연관성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을텐데를 배우기 전에 을까봐나 을테니까를 배웠을 거고요. 배웠다면 그것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아어서, 니까, 는데가 결합되고 을 거예요랑 결합돼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먼저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학생들이 을 텐데 저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연습 문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냥 여기에서 을 텐데가 아니라 그냥 을 텐데요 하고 여기서 문장이 종결되는 이런 표현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나중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다음 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조합이 들어가는데 이게 중급 문법이기 때문에 받침 유무에 따른 조합 이런 설명은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제 불규칙 같은 거는 간단하게 이런 것들도 제시하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제시하지 말고 이런 표현은 제시하지 말고 그냥 여기 문장 중에 받침이 있는 거 없는 거 몇 개 이렇게 한 서너 개 주고 그다음 불규칙도 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런 거 하나만 넣으시면 됩니다. 중급이라서 초급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어떤 조합에 대한 것들 설명하고 간단하게 조합 이렇게 써보게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불규칙 이런 것들 넣으면 좋죠. 그래서 이런 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텐데를 넣어서 문장 만들기 한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가령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 학생들이 을텐데의 의미들을 제대로 몰랐다면 지금 요 연습 문제랑 우리 요 연습 문제나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이렇게 간단한 요 연습 문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을텐데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고 했을 때 할 수 있죠. 이거는 그냥 뒤에 을텐데 붙이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아까 여기도 요게 그냥 문장에 보기처럼 을텐데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말씀드린 이유는 학생들이 때로는 내가 의미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데 초보교사 입장에서 의미 설명을 못했는데 쓰라고 하니까 잘 쓰네? 그럼 의미 이해했구나. 이렇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미 설명 못해도 이런 간단한 쓰기는 쓸 수 있어요. 샘플 보고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미를 얼마나 쉽고 효율적으로 잘 설명하고 학생들의 이해 여부를 판단해서 끝까지 의미를 끝까지 잘 전달하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느냐 그것이 우리 한국어 교사에게 필수적인 어떤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사실 교환 작성하고 모의 수업할 때도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좀 더 다른 이제 말하기 연습을 제시하는 게 좋은데 여기에서 제시한 게 말하기 연습인가요? 종이 보세요라고 했고 2번 문제 보세요.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돼요? 하고 이거는 말하기 연습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쓰기 연습만 있는데 말하기 연습 활동이 있으면 좋겠고 뒤에는 이제 액티비티 과제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말하기 연습 이런 거 할 때는 PPT에 학생들이 관심 있을 만한 그림이나 사진 이런 것도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